퇴직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오구입니다. 퇴직 은퇴 후 흔히 할 수 있는 돈 실수 무엇일까요? 5가지 조심하세요. 시작합니다. 첫째, 줄이지 못하는 소비.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소비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퇴직 은퇴 전이라면야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이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 돈 관리 가장 기본이겠고요. 그런데 퇴직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할부 결제를 남발한다면 문제가 당연 생기겠죠. 소득 내에서 지출하는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이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50%내 소비 습관,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합니다. 미래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월 현금 흐름도 절약하고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은퇴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비 패턴을 보고 먼저 떼어놓고 쓰시는 습관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치보다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 퇴직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돈 문제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큰돈 나가는 것을 조심하자 라는 생각이 항상 앞서실 겁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싼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죠.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싼 물건에만. 은퇴 후 가진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 하니 싼 물건에만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싼 물건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형편없어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격에 자꾸 쉽게 현혹되죠. 물론 가성비 있게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요. 이럴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좀 비싸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싼 주식보다는 비싸도 그 주식에 돈을 지불할 만한 확실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가치보다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큰 돈보다 작은 돈에 신경 쓰는 것. 퇴직 은퇴 후에는 배우자분들도 한 푼도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을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도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수포에서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에서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들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3, 40만 원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에도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요. 수수료 절약은 묘법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은 데다 집 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이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요.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예산은 짜는데 결산은 안 하는 것. 예산과 결산은 재테크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더욱 그렇죠. 예산안을 그대로 다 지키진 못하더라도 방향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퇴직 은퇴 후 씀씀이를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까지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돈이 어디에 자주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퇴직 은퇴 후 무절제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째,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 월스트리트 전문 주식 트레이더 출신 프레드 쉐드가 전문 금융인들을 비판하며 펴낸 책의 제목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입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 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의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꼬는 말입니다.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중요한 노후 자금을 맡길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위에도 자신은 별다른 공부와 준비 없이 이를 전문가에게만 미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하고 믿음 가는 전문가일까요?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배우 조우진 씨가 멋지게 연기했던 영화 보셨나요? 영화 발신제한.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퇴직 은퇴 후 흔한 돈 실수, 조심해야 할 5가지.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